드디어 전원주택을 지을 설계 도면이 나왔어요. 도면이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4개월 이 정도 걸렸는데, 원래는 한 2개월 정도 후에 이제 완성이 거의 됐는데,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고쳐주고 저거는 저렇게 고쳐주고 계속 마음이 이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고칠 부분이 생겨서 고치다 보니까 이제야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됐어요.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청이나 이런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허가 도면이 있고 허가 설계가 있고,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상세 설계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 상세 설계 도면이고요. 두께는 요 정도 되고 더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파일로 가지고 있어요. 내역서 뭐 이런 것도 있고, 배치도, 위생 배관 개통도 해서 뭐 배관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, 이제 평면도가 있고, 우리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거든요. 그리고 뭐 지붕 평면도, 정면도, 그다음에 배면도, 좌측면도, 횡단면도, 종단면도, 전개도, 평면도인데 이제 창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이제 문, 도어 관련된 거, 창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기초 배근도, 구조도, 처마 구조도, 지붕 구조도, 지붕 트러스 상세도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받은 페이지는 24페이지 요걸 받았고요. 집계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또 파일로 있고, 일단 도면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저기 견적을 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견적 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같은 경우는 한 대략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상세 도면, 이런 상세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몇 천만 원 정도, 그 다음에 집이 클 때는 뭐 몇 억 뭐 이렇게 들기도 하고 하는데,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주 상세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정도의 상세는 우리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. 집이 단층인데다가 되게 심플하게 집을 구성을 했거든요. 지금 우리가 하는 요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 도면 만드는데 3,000에서 3,500 정도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. 돈이 이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는지 몰랐어요.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,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면은 정확해야지 견적을 또 뽑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도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는 좀 아주 상세한 도면은 아닌 것 같고, 적당히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정도 그런 도면인 것 같고, 3,000 훨씬 언더로 나왔어요. 처음에 이 설계를 맡길 때 제가 그 남편 지인한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거든요. 왜냐면 지인이랑 일에 대해서 얽히면은 나중에 해야 될 말을 좀 인정상 못할 수도 있고,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아는 사람한테 하지 말자고 했는데, 결국은 남편이 친구한테 맡겼거든요.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편하게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반영해주고,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도 친구니까 또 괜찮게 또 봐주고, 거기서 제안해줄 건 또 제안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인한테 해도 괜찮구나, 더 괜찮을 수 있구나,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.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. 그 직영으로 하는 이유는 무슨 하우징 이런 데다 맡기면은 또 거기서 하도급을 주고, 또 하도급 받은 데서 또 하도급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또 돈을 받고, 또 밑에서도 돈을 받고,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이제 내려가는 그런 시기잖아요. 근데 요즘에 하여튼 너무 많이 올랐어요. 물가도 오르고 그 노무비도 오르고 해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, 직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보자, 한 뭐 20% 정도라도
아껴보고, 그 다음에 또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직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 설계 사무실에 가기 전에 남편이 이 집은 심플하게 해야지 돈이 덜 든다고 해서 진짜 심플하게 모양을 하나도 안 주고 네모나게 만들었어요.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집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. 왜냐면은 좀 이렇게 뭐가 이제 앞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들어가 본 부분도 있고 막 해야지 뭐 집이 입체적으로 예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도 없이 그냥 네모나게 반듯하게 만드니까 제가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, 뭐 복잡하게 하면은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인건비가 또 올라가고 해서 돈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. 그리고 우리가 이걸 거의 다 그려갔거든요. 이 사이즈에 대해서도 다 그려가고 거의 그린 대로 우리가 그려간 대로 하고 나중에 조금씩 그 설계사분이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또 수긍해서 받아들이고 해서 부부간에도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이거 가지고 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. 땅을 구입을 하고 바로 이제 설계를 맡기고 착공을 들어갈 건데 직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 정보도 없고 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남이 쓴 글도 많이 보고 직영으로 공사한 것들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. 이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에는 벽돌 보러 벽돌 회사도 가고 주방, 타일, 그다음에 징크, 뭐 건축 박람회 같은 데는 또 많이 다녔고 하여튼 따로따로 보러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. 창문 뭐 별별 거를 다 직접 보러 다녔는데 보러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공정과 공정을 따로따로 맡기려 하니 돈을 아끼려고 맡기고 싶은데 따로따로 하면은 이게 중구난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타일을 했는데 벽을 하고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한 명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벽도 여기도 지을 때도 뭐 얘를 벽을 했으면은 지붕이 되고 뭐 문을 하고 뭐 이런 게 한 명이 쭉 해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면은 요 사이에 문제되는 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 했거든요. 이래저래 이제 막 공부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는 눈이 좀 생겼어요. 그래서 처음에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평탄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거푸집 만들고 콘크리트 넣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우리는 샌드위치 판넬로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을 넣고 그 다음에 지붕 올리고 벽체를 우리는 벽돌로 할 거니까 벽돌로 마감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미장을 해야 되잖아요. 이제 보일러 깔고 미장하고 전기 설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밖에는 데크도 해야 되고 담장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수관, 정화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수도 뭐 전기, 뭐 태양열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, 지금. 이렇게 이제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업체에다가 요 설계도면을 주고 이제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견적을 여러 군데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예요. 근데 남편이 다른 지역에 있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서 견적을 받았는데 좀 많이 비싸게 와가지고 우리가 집 지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찾았어요. 그래서 견적을 이렇게 뭐 다 받았어요. 뭐는 얼마, 재료비는 얼마, 그 다음에 노무비는 얼마, 뭐 이런 거 해서 뭐뭐 해서 뭐 얼마 해갖고 우리가 이제 견적을 받은 상태고 근데 하다 보니까
생각지도 못한 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. 앞으로 집을 지으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돈이 꽤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어떤 부분에서 돈이 들어갔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땅을 딱 봤을 때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되게 평평해요. 다른 집들도 다 지어져 있고 평평한데 그게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1m나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3명한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. 기계로 이렇게 평평한 거 재는, 높이 재는 게 있는데, 아래쪽이 1m가 낮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래쪽을 겉에를 이제 돌 같은 거로 쌓아서 흙을 받아서 거기 1m를 뒤에랑 평평하게 또 흙을 채워주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.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추가가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한 1,600만 원 정도? 이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일단 바닥, 그 다음에 골조, 샌드위치 판넬 여기까지 하기로 했고요.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알아본데 징크, 위에 징크를 오리지널 징크로 할 거거든요. 지붕을. 근데 이 동네에 이 징크를 잘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. 징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. 그래서 그 업체에 지붕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왜냐면 여기 이쪽 시공하는 이쪽에는 전체적인 걸 하는 분들이고 여기는 징크만 하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더 전문적일 것 같아서 요건 따로 그쪽에 맡기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을 할 건데 이 벽돌도 이쪽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이것도 벽돌만 파는 그 벽돌 업체에서 벽돌 조적만 하는 그런 쪽에다가 요거를 맡기려고 해요. 여기 또 전문이잖아요. 그분들은 맨날 이제 벽돌만 쌓는 분들이니까 그쪽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여기 시공하시는 분도 되게 자신 있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요 벽돌만 하는 데다가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나머지는 이쪽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이쪽에서 만약에 맡긴 걸 잘한다 하면은 또 이제 나머지 뭐 데크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이쪽에다 마저 맡길까 요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도면이 나오면은 물가 자료 책자가 있거든요. 매월 나오는 그 물가 자료를 보고 내역서를 줘요. 그래서 우리 집에 벽돌은 몇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다 나오거든요. 벽돌 하나에 가격이 얼마고 벽돌이 여기에 무슨 만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하나당 얼마 곱하기 만장 해갖고 가격이 나오고 이 벽돌을 조적하는데 농우비가 1일 한 명당 얼마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. 품셈 이런 거 단가 재료비랑 노무비가 적절한지를 요 상세 도면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내역서를 주는데 그 내역서랑 비교했을 때 남편 말로는 한 70%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설계사 사무실에서는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. 왜냐면 물가가 하도 올라서.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그 내역서가 있으면 우리가 견적을 받아봐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울 수가 없다.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벽돌이다 하면은 대략적인 개수가 나오거든요. 근데 그 대략적인 개수에서 상세 설계가 없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시켜요? 시킬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만장이 필요하다 하면 여유분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12,000장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돈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공종 집계표라고 해서 상세적인 게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배관공이다. 그러면은 배관공이 노무비가 하루 쓸 경우 얼마다.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기 보일러는 한 대에 뭐 166만 8천 원이다.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 나오는 거죠.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기 때문에 좋은 거 쓰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, 그러니까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. 이제 하다못해 뭐 대변기는 얼마고 세면기는 얼마고 수도꼭지는 얼마고 이런 것까지 이제 가격이 다 나오거든요.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창호 같은 경우는
예를 들어서 1층 취미실에는 뭐 1800에 뭐 600짜리를 넣겠다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방, 미니 주방에는 뭐 창문을 뭐 1800에 뭐 2000을 넣겠다. 뭐 이런 게 다 나와요. 이렇게 창호 알림표에. 근데 우리가 이제 창호 같은 것도 견적을 낼 때 우리 시스템 창문으로 할 거거든요. 그러면 뭐 살라만더나 뭐 LG나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다 이 도면을 주면은 견적을 내줘요. 거기에서. 그래서 얘로 우리가 살라만더에 이제 견적을 요청을 했는데, 그럼 여기에 가격이 600에 600짜리. 얘는 뭐 33만 7,914원. 그 다음에 여기 취미실에 있는 요 1800, 600짜리는 뭐 54만 4,400원. 이런 식으로 견적이 쭉 나와요.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창문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문에도 색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레이로, 밖에는 그레이고 안에는 흰색이다. 그러면은 뭐 그레이 색상을 입힐 때 얼마가 추가되고, 그다음에 기밀 자재비가 얼마가 추가되고, 아우터 후레싱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얼마가 추가되고, 시공비가 얼마가 되고, 운반비가 얼마 되고 해서 총 얼마가 나온다. 그 창문도 되게 비싸요. 그래서 이게 이제 3천 얼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, 그러면은 시공은 이 창문 회사에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그 벽 건축하는 시공사한테 맡길 것인가, 이것도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또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지느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공하는 쪽에다가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또 창문 업체에서는 맨날 하는 게 창문 설치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 맡겨도 괜찮을 것 같고, 근데 가격이 시공비를 봤을 때 그 설비하는 데서 그냥 여기다 그냥 맡기라고 하더라고요. 얼마 안 되니까 자기네가 뭐 할 기회 메리트가 없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맡기라고 하는데, 견적을 받은 어떤 업체에서는 여기 700만 원 써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견적을 이렇게 내봐야 돼요. 그래서 금액이 합리적이다 싶은 데다가 이제 요거를 맡기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테리어를 또 내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 내부 인테리어 할 때도 이 도면을 주면은, 그 공사비를 우리가 또,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한 번에 이 도면이 나오면 할 수가 있어요. 물가가 하도 올라서 재료비, 인건비가 하도 올라서 이제는 집 짓는 것도 진짜 부담이 많이 갈 정도로 이제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대신에 이제 행복을 사는 거니까 거의 투자를 하는 건데, 어쨌든 간에 요즘에 집 짓는 데는 많이 올랐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전기, 또 가설 전기 신청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수도 뭐 이런 거 신청해야 되고, 공사하는 분들 화장실 같은 거 또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가져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또 챙겨야 되고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까지.